결국은 이 채널 영역에 갇혀 있는 시장이니까 중소형주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M&A 장세다. 네. M&A 장세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죠. 네, 작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올해 벌써 뭐 M&A가 된 적부터 꽤 나왔고 뭐 되려고 하는 종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한번 자료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A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의무 공개 매수제도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조금 법에 대한 개정이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2024년에 일단 정상적으로 시행될 거다라는 거에서 크게 이변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을 매각하려는 최대주 입장에서는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 2023년에 매각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과 좀 더 다르게 올해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네, 뭐 온라인 파트너스나 뭐 그런 쪽처럼 이제 오스테인 플란트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터지고 나서 공개 매수까지 넘어가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한 경우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금융주주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금융결사 확보를 위한 뭐 인수를 또 시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M&A는 이제 그런 중소형주 안에서는 최대주주가 자신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M&A. 두 번째로는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지배구조가 잘못됐거나 뭐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보여지는 주식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 세 번째로는 이런 금융회사들의 금융주주회사 설립을 위한 M&A.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분리제보다도 이제 배사부님께서 가장 자신 있어 하시고 잘하셨던 게 바로 이 1번이죠.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 이제 매각을 추진할 만한 기업들을 먼저 판별을 하고 거기서 먼저 털을 잡고 기다리시는 그런 투자법을 잘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하셨던 이유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 시가총액이 이제 또 그런 중소형주는 낮으니까 이제 적은 자금으로 인수가 가능하고 또 M&A 이슈가 발생할 때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만 몰려도 급등이 가능하고 또 경영 상황이 어려운 기업들도 종종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또 헐값에 또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서 고수익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다 하셨고 제가 뭐 지난번에 작년에 나오셨을 때 뭐 수익 이런 건 다 보여드렸었고 보니까 올해도 벌써 한 종목도 M&A로 하나 수익을 보셨다고. 네. 그거는 좀 많이 사지는 못했는데 사자마자 가버려가지고 원래 또 많이 사야 가는데 그냥 보초병 딱 보냈는데 가버려가지고. 보초병만 갔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마자 한 150% 수익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A가 지금까지 완료된 기업들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업이 PSMC잖아요. 이 PSMC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M&A에서도 제가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이제 M&A 될 거야 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기업들은 막상 M&A가 돼도 주가가 크게 못 오르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리 M&A 됐다 이렇게 뉴스가 탁 터지면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몇백 프로씩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PSMC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물 멀티미디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PSMC 이게 주봉 차트고 이제 일봉으로 보면 정말 2월 딱 되자마자 2월 1일에 그 기사가 나면서 이제 3연상 가고 그 다음 날에도 20%대 상승. 그래도 대량 거래 나옴에도 한 번 더 쳐올려서 여기 최근 여기 저점 902원에서 2,995원까지 300% 이상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M&A가 나온 기업들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참. 야. 일단 제가 원래 좀 좋아하는 게 이제 중소형주에다가 또 차트가 또 괜찮아 보여가지고 일단 조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보초병 다 보내놓고 조사하려는 찰나에 가버렸어요. 슈퍼개미도 이제 개인들과 비슷한 점이 있네요. 일단 사고 나서 공부하는. 맞습니다. 개인들도 그래요? 개인들도 그래요? 개인이 아니라 제가요. 사서 물린 다음에 물린 다음에 그걸 저랑 달린 거는 이제 더 많이 살려고 일단 들어주는 거고 왕창 사서 일단은 무조건 번듯이 하고 공부하는 물려가지고 이거 왜 안 가지 이래서 공부하잖아 대부분. 맞죠? 그리고 제가 다물 멀티 이 기업도 혹시 사셨나요?
이거는 관심이었는데 사진을 못했는데 네. 원래 하여튼 제가 또 투자자랑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갔더라고요. 이것도 3,900원 거의 4,000원에서 12,110원까지 거의 3배 상승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또 로봇 테마가 보는데 로봇 관련 쪽으로 네. 되면서 네,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이제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네, 또 로봇주로 엮이면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야,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확실히 올해 지금 M&A 장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M&A가 이제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보여드리지만 이 기업들을 갖다가 뭐 사면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뭐 우리 M&A 할 거야 하면서 다 이제 동네 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기업들은 막상 M&A가 돼도 크게 이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렇고 여기 저희가 이렇게 색깔 표시해 놓은 기업들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상장사 중에서 지금 M&A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저희가 다물 멀티미디어랑 PSMC 보여드렸는데 지금 핫한 기업들이 좀 먼저 첫 번째로 오스템 임플란트.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작년에 이제 제가 뱃사분이랑 방송할 때부터 분리해서 리포트를 썼다고 얘기를 했었고 경영권 문제이 예상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기업인데 맞아요. 저희가 보고서도 한 이 부분에서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또 해 뜰 때 샀으면 지금 해 뜰 때 샀으면 대박이네. 해 뜰 때 샀으면 해 뜰 때 그래도 때 사고 밑에 지표 나올 때 사고 이러면은 그래도 지금 가격은 거의 따버리죠. 여기 해 뜰 때 기준으로 해서. 맞아요. 네. 이 기업 역시도 결국 오스템 임플란트도 경영권 분쟁이 터지고 나서 결국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KCGI나 아니면 최근에는 BNK 파트너스, 뭐 유니온 파트너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결국 뛰어들게 됐고 솔직히 여기는 이제 저점에서 결국 올랐는데 100% 오른 건데 아까 이제 주가가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좋은 기업이고 많이 올랐지만 확실히 중소형주보다는 상승폭이 좀 저조하다라는 게 제가 눈에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 작은 건 아닌데 네, 작은 큰 건 거만 보시면 간이 크지 않아요. 근데 너무 스윙 나는 거만 제가 봐가지고 그런가 봐요. 이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턱받 저럴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씩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수익률 너무 크게 쫓아가다 보면 팔지를 못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일단 보는 거는 좋은데 수익률은 적당하게 이 나면 또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고 고수익이 나더라도 결국 잘 팔 줄도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100% 남으면 원래 원금 회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또 계속 분할 매도하면 되니까 1000%까지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야 마음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다 욕심이 많아서. 맞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그만큼 대주주들이 자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주주 환원을 전혀 하지 않고 또 횡령이나 배임이나 뭐 또 급여나 많이 챙겨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안 돌려주고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많다 보니까 행동주들이 자꾸 나서는 거죠. 이게 저는 자본주의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기업이라는 회사가 수익을 나서 주주들한테 적절하게 나눠주고 같이 동반 성장하자고 있는 게 주식회사잖아요. 근데 자기 주식회사가 아닌 자기 회사로 생각을 하고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대주주들 배만 불려주니까 아주 그렇게 행동주의들 아주 제가 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결국 우리들한테 이렇게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SM도 그렇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다들 되고 있고 이 문화가 이제 투자 문화로서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서 자리를 잡으면 이제 앞으로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멘텀이 이렇게 많이 생기겠네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말씀하신 M&A 장세 딱 하자마자 오스템 임플란트 M&A, 뭐 SM 또 뭐 경영권 문제 M&A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도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또 계속 나올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걸 또 계속 공부하면서 지켜보면 또 거기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너무 하나의 저는 이제 물론 뭐 제 책에도 있지만 이게 전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크게로 보면 한 10가지 템백을 먹는 비법 중에 있는데 크게로 보면 첫 번째가 세상이 완전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그렇게 뭐 3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전기차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섹터가 들어가면서 계속 상승 중에 있는 거고, 그건 아직 세상에 없는 데서 있는 게 생겨나는 거죠.
전기차라는 게 이제 없다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독과점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지금 주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적자가 나다가 네.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네. 뭐 과거의 사례로 보면 H&M 같은 거. 네.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주가 될 수도 있겠죠. 여행주 같은 거는 100%는 뭐 먹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점 대비입니다. 일단 뭐 쉽게 더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건 근데 치킨 게임이 안 끝났어. 만약에 이게 좀 많이 부조절은 되고 좀 몇 개만 살아남았다면 거의 독과점이 돼버리니까 거의 한 10배, 10배가 나타나는데 그게 H&M의 사례고 지금 아직까지는 대부분 여행사라든 항공사라든 게 다 정자하고 어떻게 해서 버텨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라 기업들이라 그거만큼 못 가도 뭐 100%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M&A거든요. M&A. 네. 이제 M&A가 이제 어떻게 M&A 되느냐도 중요해요. 네. 만약에 이게 좋은 회사인데 돈 없는 회사가 인수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또 아예 안 좋은 회사인데 좋은 회사로 탈바꿈이 되는 누군가 새로운 돈 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탈바꿈이 되면 이게 10배로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하이드로리튬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게 한 2000%까지 수익이 났더라고요. 2000%. 뭐 수량은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전혀.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 첫 번째 사례처럼 세상에 없는 아이템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거. 새로운 건데 돈이 되는 거, 잘 없는 거. 네. 그게 이제 국내에서 리튬 사업을 한다고, 리튬 뭐 제조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2000%까지 올라가.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A니까 올해는 M&A 주를 한번 눈여겨 보시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또 M&A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그런 것도 따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또 제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